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분의 한 명꼴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을 챙겨 드시는 분들의 약 30%가 사실은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2살의 김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분은 무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달걀을 2개씩 드셔온 분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라며 자신감이 넘치셨죠. 그런데 막상 정밀 검사를 해보니 할아버지의 근육량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무려 15%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의 몸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40%나 뚝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이 실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영양은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근감소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육이 점점 말라가고 걷는 힘이 약해지며 작은 문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5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제가 달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어르신들의 근육을 지켜줄 수 있는 동네 마트 식재료 3가지를 처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 식탁의 풍경이 바뀔 것이고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아 넘어질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2번째로 말씀드릴 식재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놓치고 계시지만 사실상 노년기 단백질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려드릴 82살 환자분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따뜻하고 큰 희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나이가 든다는 것과 단백질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조근조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계단을 몇 칸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 막힌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걷던 평평한 길에서 자꾸 발이 걸려 헛디딘다. 남들보다 유난히 피로를 빨리 느낀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단백질이 부족해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을 쫙 빼고 나면 절반가량이 단백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튼튼한 근육은 말할 것도 없고 몸속의 내장, 피부, 머리카락, 손톱, 심지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인 백혈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 몸을 하나의 근사한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단백질은 그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자 벽돌입니다. 기둥이 삭고 약해지면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한 집이라도 작은 바람에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소화 흡수력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나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아주 쏙쏙 빨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30대가 단백질 100g을 먹으면 그중
80에서 85g 정도가 온전히 몸으로 흡수되죠. 하지만 70살이 넘어가면 이 흡수율이 마치 고장난 스펀지처럼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위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위산은 단백질이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잘게 쪼개주는 첫 번째 가위 역할을 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30대에 비해 위산 분비량이 30%나 줄어들어 있습니다. 둘째로 소화 효소도 게을러집니다. 특히 위에서 단백질을 전담해서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효소의 힘이 푹 꺾이죠. 셋째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소장의 육모라는 조직마저 나이와 함께 쪼그라듭니다. 결과적으로 70대 어르신이 단백질 100g을 열심히 챙겨 드셔도 막상 피 속으로 들어가 몸이 써먹을 수 있는 양은 50에서 60g으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참으로 허탈한 일이죠. 무려 40%의 단백질이 내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 변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고 심각한 장벽이 하나 더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볼릭 저항성이라는 현상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나볼릭 저항성이란 근육이 단백질을 줘도 뚱하게 반응하지 않는 고집불통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근육은 단백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아싸, 단백질 왔다. 빨리 근육 만들자 라며 즉각 스위치를 켜고 일을 시작합니다. 마치 에너지가 넘치는 신입사원 같죠. 하지만 어르신들의 근육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줘도 스위치가 뻑뻑해서 잘 켜지지가 않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기까지 한참이 걸리는 무기력한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딱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동일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어내는 효율이 30%나 떨어집니다. 젊은이가 20g의 단백질만 먹어도 뚝딱 근육을 잘 만들어낸다면 어르신들은 최소 30g 이상을 밀어 넣어줘야 겨우 비슷한 수준의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는데 억지로 흡수시켜 놓아도 근육을 만드는 효율마저 떨어진다니 어르신들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계신 셈입니다. 자, 그럼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근감소증이 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망가지게 될까요? 근감소증은 원래 그리스어로 고기가 사라진다, 즉 살이 빠져나간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동시에 곤두박질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병 관련 대규모 조사들을 종합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근감소증이거나 그 위험한 문턱에 서 있는 예비군으로 추정됩니다. 3명 중 1명이라니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미 근감소증의 터널로 들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용히 들여다볼까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근육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거울을 봐도 잘 모르지만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다 서서히 근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소나기 힘인 악력이 약해져서 재미나 반찬통의 뚜껑을 열지 못해 쩔쩔매게 됩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게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만큼 버거워지고 주방에 잠깐 서서 설거지하는 것조차 허리가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신체 기능이 눈에 띄게 무너집니다. 걷는 속도가 뚝 떨어져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길을 다 건너지 못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죠. 하지만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균형 감각의 상실입니다. 돌부리가 있는 것도 아닌 평평한 것일 바닥에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화장실의 아주 얕은 문턱에서도 중심을 잃고 고꾸라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핑 돌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가장 치명적인 비극,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고관절이나 척추가 부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십니다. 그중 상당수는 수술을 받아도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와상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어느 동네 골목에서 어느 아파트 거실에서 누군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 늦은 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죠. 근감소증은 올바른 영양 섭취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심지어 이미 진행되었더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회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듣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진료실을 찾았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72살의 김 할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허리는 조금 굽으셨고 걸음걸이도 무척 느릿느릿하셨지만 얼굴빛만큼은 참 밝으셨죠. 할아버지는 아주 자랑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챙깁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달걀을 2개씩 삶아서 꼭 챙겨 먹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 넘게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의사들이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길래 단백질 보충은 이걸로 완벽하다고 믿고 살았죠. 네, 맞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대단한 의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끝날 일을 김할아버지는 묵묵히 해내신 거니까요. 하지만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제 표정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육량은 또래의 할아버지들보다 15%나 푹 꺼져 있었고 소나기 힘을 재는 악력 검사에서는 고작 18kg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70대 남성 어르신들의 평균 악력이 28에서 30kg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로 힘이 빠져버린 상태였죠. 걷는 속도 역시 초속 0.7m로 이대로 가다가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아주 위험한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달걀을 2개씩. 그것도 30년이나 드셨는데 도대체 왜 할아버지의 근육은 이렇게 속절없이 녹아내렸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40%나 떨어집니다. 둘째, 기껏 흡수된 단백질조차 근육으로 잘 바뀌지 않는 아나볼릭 저항성이라는 아주 현상이 생깁니다. 셋째, 이대로 방치하면 3명 중 1명꼴로 찾아오는 근감소증에 걸려 결국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왜 달걀만으로는 어르신들의 텅 빈 근육을 채울 수 없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달걀은 죄가 없습니다. 달걀은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아미노산 점수에서 100점 만점을 받을 정도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아주 예쁘게 꽉 채우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이라고 해서 평생 그 음식 하나만 먹고 살아도 완벽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달걀에는 식이섬유가 0g, 즉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을 구석구석 쓸고 닦아주는 든든한 빗자루 같은 존재입니다. 장 속 환경을 예쁘게 주고 지긋지긋한 변비를 막아주며 밥을 먹고 나서 피 속에 당분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어르신들의 약 60%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달걀만 고집하다 보면 장은 점점 더 꽉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른자에 듬뿍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입니다. 달걀 노른자 한 개에는 대략 200mg이라는 꽤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피가 맑고 혈관이 튼튼한 젊은 사람들이야 하루에 한두 개 먹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혈관벽에 때가 끼는 동맥경화, 피 속에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는 고지혈증의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만약 이미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조심하셔야 하는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채우겠다고 매일 달걀만 고집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달걀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에 있습니다. 달걀을 드시면 식후 1시간쯤 지났을 때 피 속의 아미노산 농도가 확 하고 최고조로 치솟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불과 3시간만 지나면 그 농도가 썰물 빠지듯 급격하게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어르신들이 고장난 근육 공장을 다시 돌리려면 피 속에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넉넉하게 머물러 주어야 합니다. 이거를 양동이에 물 채우는 일에 비유해 볼까요? 수도꼭지를 확 틀어서 물을 콸콸 쏟아붓다가 1분 만에 뚝 잠가버리면 양동이는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차라리 물줄기가 조금 가늘더라도 졸졸졸 오랫동안 끊임없이 틀어놓는 편이 결국엔 양동이를 가득 채우게 되죠. 어르신들의 근육도 이와 똑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확 쏟아지는 단백질보다 천천히 은은하게 오랜 시간 피 속을 적셔주는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빨리 되는 단백질과 아주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을 영리하게 섞어 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트에 가서 어떤 반찬거리를 사와야 이 텅 빈 근육을 꽉꽉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25년 동안 의사가운을 입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밥상을 고쳐드리면서 실제로 기적 같은 근육 회복을 보여주었던 기특한 식재료 톱3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요즘 마트나 시장에 가면 참 구하기 쉬워졌죠. 구이로도 먹고 된장을 발라 굽기도 하고 찌개에 숭덩숭덩 썰어 넣어도 참 맛있는 생선입니다. 이 붉은 빛의 고운 생선이 왜 어르신들 근육에 그토록 완벽한 보약인지 그 이유를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어의 단백질이 그 어떤 고기보다 소화와 흡수가 기가 막히게 잘 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시고 나면 밤새 속이 부대끼고 더부룩해서 고생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붉은 고기들은 고기결, 즉 근섬유가 워낙 굵고 질겨서 위장이 그것을 녹여내는데 진땀을 뺍니다. 특히 불에 바싹 익힌 고기는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소화 효소가 도무지 파고들 틈이 없죠. 반면에 연어의 속살을 젓가락으로 쓱 갈라보세요. 결이 어찌나 얇고 보드라운지 입에 넣으면 사르르르 부서집니다. 연어의 근섬유는 소고기의 절반 두께밖에 되지 않거든요. 덕분에 약해진 어르신의 위장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먹는 족족 부드럽게 녹아 몸속으로 쏙쏙 흡수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연어 단백질의 체내 소화율은 95%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먹는 대로 내 근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정말 별표를 5개 쳐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연어에는 어르신들의 뇌와 핏줄을 젊게 만들어주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DHA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DHA는 우리 뇌와 신경을 짓는 아주 중요한 벽돌입니다. 사람 뇌의 15%가 바로 이 DHA로 꽉 채워져 있죠. 여러분 요새 깜빡하시나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 하얗게 잊어버리거나 친한 친구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도는 그런 답답한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뇌 속의 DHA가 말라가고 있다는 슬픈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20년 동안 어르신들을 쫓아다니며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DHA를 꾸준히 챙겨 드신 어르신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40%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효과 아닙니까? EAPA는 또 어떻고요? 이 녀석은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피를 막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좁은 혈관을 막아버리는데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됩니다. EAPA는 이 끈적한 피를 맑은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학회 연구에서도 EAPA를 하루 1g 이상 꼬박꼬박 드신 어르신들은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이 3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연어 100g 한 토막만 드셔도 이 DHA를 합쳐서 1.5에서 2g이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을 연어 한 토막으로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세 번째 이유는 연어의 그 고운 붉은 빛을 만들어내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빡빡 닦아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항산화 능력이 무려 비타민 E의 10배,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100배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죠. 나이가 들면서 세포 곳곳에 쌓이는 찌꺼기와 녹을 아스타잔틴이 말끔히 씻어주어 우리 몸이 폭삭 늙어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68살의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쥐는 힘이 19kg밖에 안 됐고 걸음걸이도 초속 0.72m로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죠. 게다가 피검사를 해보니 피 속에 떠다니는 나쁜 기름인 중성지방이 180mg으로 훌쩍 높아져 있었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35mg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니 생선은 가시 발라내기도 귀찮고 집안에 비린내 나는 게 싫어서 아예 상에 올리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버님, 일주일에 딱 3번만 아침 식탁에 연어 요리를 올려보세요. 할아버지는 생선은 비려서 싫다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요리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된장 마리네이드입니다. 연어 겉면에 된장과 맛술을 아주 얇게 발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워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어 특유의 비린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짠맛은 줄어들면서 속살은 두부처럼 보들보들해집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신 할아버지는 원장님 생선이 입에서 살살 녹네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었나 몰라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진료실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kg이던 악력이 23kg으로 훌쩍 뛰었죠. 무려 21%나 힘이 세진 겁니다. 느릿느릿하던 걷기 속도도 초속 0.88m로 경쾌해지면서 위험한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피검사 결과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끈적끈적하던 중성지방은 180에서 145mg으로 쑥 콧방귀 내려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35에서 42mg으로 든든하게 올랐습니다. 체성분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무려 1.5kg이나 붙어 있었죠. 단 2달 만에 식탁의 반찬 하나를 바꾼 것 치고는 믿기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 스스로도 몸의 변화를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불 밖으로 나오는 데만 끙끙대며 5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지하철역 계단도 중간에 꼭 한 번은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숨도 안 차고 단숨에 올라가요. 게다가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던 게 싹 걷히고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 글자가 머리에 쏙쏙 박히는 기분입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셨죠. 영감이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어서 속이 새까맣게 탔는데 요새는 자기가 먼저 동네 한 바퀴 걷자고 손을 잡아 끌어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그럼 이 좋은 연어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약이 될까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꿀팁을 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짠맛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짭조름한 연어나 염장 연어는 보관을 위해 소금을 엄청나게 뿌려둔 겁니다. 그 한 토막에만 무려 2에서 3g의 소금이 들어있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이 남성 7.5g, 여성 6.5g 이하인데 연어 한 토막 먹고 하루치 소금의 절반을 채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 꼭 생연어를 사오셔서 집에서 약간의 소금만 뿌리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싱거운 된장, 양념에 재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된장 한 숟갈의 맛술을 살짝 섞어 생연어에 펴바르고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재워 두세요. 다음 날 아침 겉에 묻은 된장을 살짝 걷어내고 약한 불에 구워내면 감칠맛은 폭발하고 짠맛은 염장 연어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 팁은 일주일에 2~3번 한 번 드실 때 딱 80에서 100g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만 한 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에 필요한 혈관 청소부 오메가3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 연어 껍질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징그럽다고 껍질을 벗겨내고 살만 드시는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아까운 행동입니다. 연어 껍질에는
어르신들의 무릎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콜라겐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무릎 쑤시고 허리 아픈 관절염에 이 콜라겐이 참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프라이팬에 구우실 때 껍질 쪽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약한 불에 은근히 구워보세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게 마치 김부각처럼 맛있어집니다. 자,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연어는 소화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뇌를 깨우는 DHA와 혈관을 뚫어주는 EAPA가 가득해서 어르신들의 근육과 치매 그리고 심장병까지 한 번에 막아주는 그야말로 바다에서 온 종합 영양제입니다. 자, 차 한 잔 드시고요. 이제 2위 식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대두식품, 즉 콩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두부, 청국장, 나토, 된장, 두유, 유부,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정겨운 음식들이죠.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렸던 콩은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단백질을 책임지는 아주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두부나 청국장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혹시 서양식 식단에 밀려 콩 요리를 멀리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장바구니에 두부 한 모를 챙기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콩 단백질이 품고 있는 압도적인 품질 때문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콩의 단백질 품질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점수는 무려 86점입니다. 현미가 68점, 밀가루가 42점, 감자가 68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콩이 얼마나 완벽에 가까운 단백질 덩어리인지 아시겠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아주 훌륭하게 채워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콩 단백질의 느릿느릿한 소화 속도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달걀이나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먹자마자 피 속으로 쑥 들어왔다가 금세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콩 단백질은 마치 뚝배기처럼 아주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먹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피 속으로 영양분을 흘려보냅니다. 아까 양동이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콩 단백질은 바로 양동이의 물이 넘치지 않게 쫄쫄쫄 오랫동안 물을 채워주는 지혜로운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이나 밥과 밥 사이에 긴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근육이 굶주리지 않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세 번째 이유이자 제가 콩을 이토록 강력하게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콩 속에 숨어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기적의 성분 때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이 만들어낸 천연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몸속 여성 호르몬이 뚝 끊긴 어르신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죠. 여성 호르몬은 원래 우리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 속에 꽉 차 있던 칼슘이 숭숭 빠져나가면서 뼈가 마치 구멍 뚫린 수세미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골다공증입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길을 걷다 살짝만 미끄러져도 허리뼈가 주저앉거나 고관절이 쓰러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이소플라본을 40에서 50mg씩 꾸준히 챙겨 드신 여성분들은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청소해주니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콩 단백질이 심장병을 막아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0살의
할머니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네요. 할머니는 평생 고기와 생선 위주로만 식사를 하셨고 콩 요리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원장님, 두부는 아무 맛도 안 나서 씹는 맛이 없어요. 청국장이나 나토는 냄새가 역해서 싫고요. 된장찌개도 끓이기 귀찮아서 안 해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혈관을 막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5mg으로 정상 기준치인 140mg을 까마득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뼈 건강이었죠. 허리뼈의 골밀도가 젊은 사람들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중증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겨울철에 꽁꽁 언 길에서 살짝만 엉덩방아를 찧어도 뼈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두시면 정말 언젠가 크게 다치셔서 다시는 못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뼈를 다시 채워 넣으려면 콩으로 만든 음식을 꼭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두부가 싫다며 입을 삐죽이셨지만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맛있는 식단을 짜드렸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달걀말이를 하실 때 나토나 냄새 없는 청국장 가루를 한 숟갈 듬뿍 섞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달걀의 고소함이 콩 냄새를 싹 잡아주거든요. 둘째, 일주일에 3번은 부드러운 연두부나 순두부의 참기름, 송송파, 깨소금을 듬뿍 얹어 간장 양념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셋째, 국물 요리를 하실 때는 짜지 않은 국물에 유부와 두부를 잔뜩 썰어 놓으시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간식으로는 두유 한 잔에 바나나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믹서기에 갈아 달콤한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바나나 두유 정도는 맛있게 먹어볼 수 있겠네요. 할머니는 약속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80호까지 치솟았던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152mg으로 쑥 내려갔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18%나 떨어진 거죠. 더 감격스러운 건 골밀도였습니다. 75%까지 무너져 내렸던 허리뼈 골밀도가 78%로 차오른 겁니다. 겨우 3% 올랐다고 실망하실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뼈는 무조건 깎여 나가게 마련인데 그 깎이는 속도를 멈춰 세운 것을 넘어 오히려 뼈를 도로 채워 넣었다는 건 의학적으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박 할머니 본인도 표정이 확 밝아지셨습니다. 원장님, 저 요새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전엔 3일에 한 번 갈까 말까의 피까지 났는데 요새는 매일 아침 아주 시원하게 이를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얼굴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 같아요. 까슬까슬하던 피부가 로션을 안 발라도 촉촉하달까요? 함께 오신 따님도 엄마가 혹시라도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한시름 놓였습니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그럼 콩 요리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실생활에 쏙쏙 들어오는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청국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콩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익균의 보물창고입니다. 작은 한 팩, 약 50g만 드셔도 단백질 7g과 뼈를 지키는 이소플라본 35mg을 얻을 수 있죠. 게다가 핏덩어리를 살살 녹여주는 나토키나제라는 귀한 효소까지 들어있어 피를 맑게 하는데 그만입니다. 두부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식재료죠. 찌개에 넣고 부쳐 먹고 샐러드에 으깨 넣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 반모 약 100g이면 단백질 6에서 7g을 거뜬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발효식품입니다. 매일 아침 심심하게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서 씹는 게 불편하신 분들께는 두유가 최고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목 넘김도 부드럽죠. 종이컵 한 잔이 100ml 정도면 단백질 7g이 쑥 들어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뼈에 좋다는 이소플라본도 하루에 40에서 5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토 한 팩에 두부 반모, 두유 한 잔 정도면 그날 필요한 양을 다 채운 셈이니 몸에 좋다고 하루 종일 콩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유불급, 뭐든 적당한 게 좋으니까요. 콩 요리에 대한 정리 잊지 마세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꽉 찬 콩은 어르신들의 뼈를 철근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을 뻥 뚫어줍니다.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콩으로 만든 반찬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식재료를 꺼낼 차례입니다. 3위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 마트 유제품 코너에 가면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일반 떠먹는 요구르트보다 훨씬 뻑뻑하고 크림치즈처럼 진득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나 먹는 유난스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부드러운 그릭 요거트 안에는 어르신들의 늙어가는 근육을 꽉 잡아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 요구르트와 그릭 요거트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구르트를 짤주머니에 넣고 꾹 짜서 묽은 수분과 유청을 쏙 빼내고 남은 아주 온골찬 알맹이입니다. 영양분이 꽉꽉 농축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100g을 먹어도 단백질 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 요구르트 100g에는 단백질이 고작 4g 정도 들어있지만 그릭 요거트에는 무려 10g이 훌쩍 넘는 단백질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2배가 넘죠. 입맛이 없어서 밥 한 공기 비우기도 힘든 어르신들에게 숟가락으로 몇 번 푹 떠먹기만 해도 단백질이 쑥쑥 들어오는 그릭 요거트는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릭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이 카제인은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 위장에 도착하면 몽글몽글하게 뭉쳐서 젤리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녹아내리면서 소화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무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이나 피 속에 아미노산을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아까 콩 단백질이 쫄쫄 나오는 수도꼭지라면 이 카제인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타오르는 온돌방의 군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그릭 요거트를 조금 드시고 주무시면 밤새 쿨쿨 자는 동안 몸속에서 근육이 분해되어 녹아내리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참 기특하죠. 세 번째 장점은 칼슘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이 필수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칼슘 혼자서는 뼈를 만들지 못합니다. 단단한 뼈를 지으려면 칼슘이라는 시멘트와 단백질이라는 철근이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릭 요거트 100g에는 100에서 150mg이라는 풍부한 칼슘과 질 좋은 단백질이 완벽한 짝꿍처럼 함께 들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동시에 키워주는 일석이조의 식품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책임지는 유산균입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살아 숨쉬는 유산균은 장 속에 나쁜 세균을 몰아내고 좋은 세균을 늘려줍니다. 장이 튼튼해지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서 환절기 감기나 몸 전염병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죠. 이런 사례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근육도 쏙 빠지고 뼈도 푸석푸석해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근육은 또래 할머니들의 80% 수준에 불과했고 뼈의 밀도 역시 젊은 사람의 70% 밑으로 떨어져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죠. 쥐는 힘은 14kg으로 깡통 하나 따기도 버거우셨고 걷는 속도 초속 0.65m로 당장 누군가의 구축이 필요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넘어질까봐 무섭다는 공포심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원장님, 요새 집 안거실을 걷다가도 내 발에 내가 걸려 비틀거려요. 밖이 울퉁불퉁하니까 아예 나갈 엄두가 안 나요.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움직이질 않으니 근육은 더 말라가고 뼈는 더 약해지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져 계셨죠. 할머니의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에는 식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 전부였고 우유나 치즈 같은 건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유 먹으면 배가 살살 아파서 싫고 요거트는 시큼해서 입맛에 안 맞아요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릭 요거트를 처방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릭 요거트는 옛날에 드시던 시큼한 요구르트가 아니에요. 물기를 쫙 빼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여기에 꿀을 살짝 뿌리고 과일을 얹어 드시면 근사한 디저트가 될 거예요. 병원 옆 마트에서 하나 사서 맛을 보여드렸더니 할머니 눈이 동그라지셨습니다. 어머, 쉬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크림치즈처럼 쫀득하고 고소하네. 이 정도면 빵에 발라서 잼 대신 먹어도 되겠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아침마다 식빵에 그릭 요거트 100g을 듬뿍 바르고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얹어 드셨습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면 그릭 요거트에 꿀을 한 숟갈 섞어서 간식으로 챙겨 드셨죠. 2달 뒤 진료실 모니터에 뜬 숫자는 경이로웠습니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차올라 또래 평균의 85%까지 회복되었고 뼈밀도 역시 70%에서 73%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소나귀의 힘은 14에서 17kg으로 세졌고 걷는 속도는 초속 0.78m로 몰라보게 경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아주 축제예요. 예전엔 4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에 가서 끙끙댔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속이 뻥 뚫립니다. 뱃속이 편안하니까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요. 예전엔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플까봐 무서워서 더 안 나갔는데 이제는 마음 푹 놓고 동네 노인정에도 가고 시장도 갑니다. 며칠 전엔 아파트 계단도 혼자서 거뜬히 올라왔다니까요. 따님도 제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엄마가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늘 주눅 들어 계셨는데 요새는 먼저 백화점 구경 가자고 전화가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훌륭한 그릭 요거트를 100배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트에서 고르실 때 딸기 맛, 복숭아 맛 같이 달달한 맛이 첨가된 것은 피하세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고르신 뒤 집에 오셔서 여러분의 취향대로 건강하게 단맛을 추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둘째, 하루에 100에서 150g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아침 식사 때에 100g을
덜어 드시고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 50g 정도를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딱 좋습니다. 셋째, 무엇을 올려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됩니다. 눈이 침침하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 블루베리를 듬뿍 얹어 보세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시력과 치매 예방에 기가 막힙니다. 좀 더 고소하게 드시고 싶다면 집에 있는 콩가루를 한 숟갈 솔솔 뿌려보세요. 콩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더해져서 영양 만점의 간식이 됩니다. 단맛이 필요할 땐 설탕 대신 꿀을 한 티스푼 톡 떨어뜨리시면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술술 넘어갑니다. 넷째, 이 팁은 정말 중요한데요. 주무시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그릭 요거트를 딱 3숟가락 약 50g 정도만 드시고 주무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카제인 단백질이 밤새도록 여러분의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철통같이 막아줄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죠. 유제품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유만 먹으면 배가 꼬르륵거리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처음엔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만 드셔보시고 배가 편안한지 확인부터 하세요. 다행히 그릭 요거트는 만드는 과정에서 속을 불편하게 하는 유당이 많이 빠져나가서 일반 우유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의사에게 단백질을 제한하라는 소견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숨 한번 크게 고르시고 오늘 배운 식재료 3총사를 머릿속에 쏙쏙 넣어보겠습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되고 핏줄과 뇌를 젊게 해주는 연어, 일주일에 2-3번 챙겨 먹기. 둘째,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 속 노폐물을 쓸어내주는 곡류, 매일 한 끼는 식탁에 올리기. 셋째, 단백질과 칼슘이 2배로 꽉 찬 그릭 요거트, 콩가루나 과일 얹어서 하루 100g 챙겨 먹기. 자, 재료는 알았으니 이제 이걸 하루 3끼 밥상에 어떻게 올려야 할지가 고민이시죠. 어르신들의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왕창 밀어 넣는다고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뷔페 가서 고기 3접시 먹는 것보다 몇 끼니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를 보면 한 끼에 대략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서 꼬박꼬박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완벽한 근육 생성의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육 공장의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20g은 넘어야 제 역할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현실적이고 맛있는 근육 빵빵 하루 식단을 짜봤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그릭 요거트 100g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눈에 좋은 블루베리 한 줌과 달콤한 바나나 반 개를 썰어 올립니다. 이것만으로 벌써 단백질 10g과 뼈를 튼튼하게 할 칼슘 120mg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잡곡밥 반 공기와 함께 나토 한 팩을 쓱쓱 비벼 드세요. 단백질 7g이 추가됩니다. 국물은 무조건 된장찌개나 된장국입니다. 두부 숭덩숭덩 썰어 놓고 유부 한 장, 미역, 파를 잔뜩 넣어 끓이세요. 단백질 5g이 더 얹어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에만 22에서 25g의 단백질을 채우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황금 비율로 섞여 있고 요거트의 유산균과 나토균이 장을 청소해주며 채소의 식이섬유가 변비를 싹 쓸어내줍니다. 완벽한 아침이죠.
오전 10시쯤 입이 궁금하고 출출해질 땐 참지 마시고 그릭 요거트 크게 2숟가락, 50g의 고소한 콩가루 1숟가락을 솔솔 뿌려 드세요. 단백질 7g이 피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근육이 녹아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 식사는 생선구이 정식이 좋겠습니다. 생연어 한 토막 100g을 어젯밤에 된장과 맛술에 재워 두셨죠. 그걸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굽습니다. 연어에서만 질 좋은 단백질 20g과 혈관, 청소부, 오메가3가 듬뿍 들어옵니다. 밑반찬으로는 보들보들한 연두부를 준비하세요. 참기름, 간장, 송송 썬파, 깨소금을 얹어 한 입 드시면 입에서 사르르 녹으며 단백질 6g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피를 맑게 하는 시금치 무침을 더하고 잡곡밥 반 공기를 곁들이면 점심에만 27에서 30g의 단백질을 거뜬하게 채웁니다. 오후 3시 나른한 시간 또 입이 심심해집니다. 이때는 그릭 요거트에 꿀을 한 티스푼 섞어 달달하게 드시거나 뼈먹는 잔멸치볶음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여 오독오독 씹어 드세요. 단백질 5g과 질 좋은 지방이 기력을 번쩍 끌어올려줍니다. 저녁 식사는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두부 버섯 전골 어떠신가요? 뚝배기에 다시마 국물을 내고 두부 한 모를 큼직하게 썰어 넣습니다. 여기서 단백질 15에서 18g이 나옵니다. 전골이 끓을 때 낮에 남겨둔 연어 자투리나 생연어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넣어 보세요. 국물 맛이 기가 막히게 깊어지고 단백질도 10g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배추, 대파, 표고버섯, 팽이버섯을 듬뿍 넣으시고요. 특히 버섯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하니 어르신들 뼈에는 보약입니다. 찍어 드시는 소스는 짜지 않은 유자폰즈나 간장에 레몬즙을 살짝 섞어 드시면 염분 걱정 없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 또 30g의 단백질을 꽉 채웠네요.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1시간 전 그릭 요거트 2숟가락을 입에 물고 오물오물 드신 후 양치하고 푹 주무세요. 카제인 단백질이 밤새 여러분의 근육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루를 드시면 무려 80g 가까운 최고급 단백질을 몸속에 채워넣게 됩니다. 체중이 60kg이신 어르신이라면 차고 넘칠 만큼 넉넉한 양이죠. 고기를 산더미처럼 뜯어먹지 않아도 퍽퍽한 닭가슴살을 억지로 씹지 않아도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식재료들을 골고루 섞어 먹는 것만으로 근육의 재료를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으로 새 삶을 찾으신 82살의 정 할아버지 이야기도 참 감동적입니다. 예전에는 밥에 달걀 프라이 하나 얹어 간장에 비벼 드시는 게 전부였대요. 계단 오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슈퍼마켓 가는 것도 큰일을 해야 했다고 하셨죠. 처음 오셨을 때 악력이 17kg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짜드린 대로 연어, 두부, 그릭, 요거트를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고 났더니 악력이 22kg으로 30%나 솟구쳤습니다. 원장님, 요새는 동네 뒷산 약수터도 단숨에 올라갑니다.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져서 하루하루 눈 뜨는 게 참 즐겁습니다. 라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죠. 70살의 강 할머니도 뼈가 수세미처럼 뚫려 있어서 매일 얼음판 걷듯 조심조심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고관절 부러져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똑같이 누워있다 죽을까봐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매일 콩요리와 그릭 요거트, 연어를 철저히 챙겨 드신 지 6개월 뒤 68%까지 무너졌던 뼈 밀도가 75%로 단단하게 차올랐습니다. 뼈가 다시 채워졌다는 이 꿈만 같아요. 넘어질까 무서워서 웅크리고 살았는데 요새는 복지관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2번씩 호수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돕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달걀 하나에만 목을 매지 않고 바다에서 온 연어, 밭에서 온 콩, 그리고 발효된 유제품을 아주 지혜롭게 섞어 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들려드린 긴 이야기를 머릿속에 도장 찍듯 꾹꾹 눌러 담아볼 시간입니다. 첫째, 나이 들면 단백질 소화 능력이 40%나 뚝 떨어지니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질 좋고 부드러운 단백질을 찾아 드셔야 합니다. 둘째, 매일 먹는 달걀 참 좋지만 변비와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으니 달걀 하나만 믿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셋째, 뇌를 깨우고 피를 맑게 하는 부드러운 연어. 일주일에 2~3번 꼭 식탁에 올리세요. 넷째, 뼈를 채워주는 이소플라보니 보고 콩요리, 두부, 된장 형태로 매일 챙겨 드세요. 다섯째,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초병 그릭 요거트, 하루 100g씩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여섯째, 한 끼에 왕창 드시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20g씩 꼭꼭 나눠서 드셔야 진짜 내 근육이 됩니다. 자, 내 몸에 근육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맞대어 동그란 반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사인하듯이요. 그리고 종아리에서 가장 굵고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그 손가락 반지로 감싸 보세요. 만약 종아리가 손가락 반지보다 가늘어서 손가락 사이에 빈 공간이 헐렁하게 남는다면 이건 근육이 심각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병원에서도 실제로 쓰는 아주 과학적인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짱을 낀 채 반동을 주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번쩍 일어날 수 있는지 해보는 겁니다. 끙끙대며 한참 걸리거나 털썩 주저앉게 된다면 허벅지 근육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을 돌이켜 보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평지에서 자꾸 발이 걸려 비틀거리거나 계단 몇 칸에도 숨이 턱 막히고 기운이 쭉 빠지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당장 단백질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제가 알려드린 식단으로 밥상을 엎으셔야 합니다. 거창할 것 없습니다. 냉장고에 체크리스트 하나를 붙여두세요. 오늘 아침에 요거트나 두부 먹었나? 점심에 연어나 생선 반찬 있었나? 저녁에 된장찌개 먹었나?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셨나?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일하려면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내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까봐 걱정인데 우리 이번 주말엔 마트 가서 부드러운 연어랑 진한 그릭 요거트 좀 사오자. 두부 전골도 해먹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고 밥상을 차리면 훨씬 더 즐겁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요새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근성분 검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 검사하실 때 제 알부민 수치가 정상인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알부민 수치는 우리 몸속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3.8 이상이면 합격,
3.5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늙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식재료만 식탁에 잘 올려두셔도 여러분은 지팡이 없이 꿋꿋하게 걸으며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행복한 노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의사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달걀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달걀 프라이 옆에 보들보들한 연어 한 토막을 곁들이고 식빵 곁에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을 더 얹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3명 중 1명이 이 무서운 근감소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제 완벽한 해답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 지혜를 알게 된 이상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10발짝은 앞서 걷고 계신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내일의 단단한 근육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진료실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제게는 산삼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벌써 89만 명이라는 엄청난 분들이 저와 함께 건강한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댓글창을 보면 원장님 덕분에 혈압약을 줄였어요. 우리 엄마한테 요거트 사드렸더니 화장실을 잘 가신대요. 같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매일 넘쳐납니다. 혹시 주변에 걷는 걸 힘들어 하시거나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영상 하나가 사랑하는 친구의 고관절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무심코 매일 먹지만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식습관 5가지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좋은 음식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나쁜 습관 피하는 법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천하무적 무병장수 식단이 완성되겠죠. 운동은 어떻게 곁들이면 좋은지, 영양제는 뭘 고를지도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엔 쫀득한 그릭, 요거트 한 숟갈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몸 따뜻하게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